저는 이렇게 토지 막 이런 거 임야 네.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네. 세련된 또 트렌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획부동산 사기가 종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맹지 땅을 구입을 합니다. 사기 업체가. 네. 우리나라 법인 만들기 쉬워요. 그냥 네. 관청에 갔다가 되면은 그냥 법인 쉽게 만들어줍니다. 주식회사 후랭이 TV 막 네. 그냥 만들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후랭이 TV라고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후랭이 TV라고 이렇게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이 네. 강남에서 딱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무실 딱 해놓고 뭐 그렇죠.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한테 어디 땅이 있는데 곧 여기가 호재가 불 것이다. 여기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아줌마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도 많이 속아요. 왜냐면은 서울 집을 못 사니까 간단하게 투자하면은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가지고 종래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매수해라. 그래서 나중에 오르면 그걸 팔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서 봤더니 거기가 뭐 그린벨트예요. 네. 가서 봤더니 그린벨트고 뭐 전혀 맹지라서 뭐 의미가 없고 그리고 개인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후랭이 TV하고 거래한 거야. 법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후랭이 TV 대표는 없고 후랭이 TV에 소송해봤자 송달도 잘 안 되고 네. 막 그런 상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미 법인 없앴죠. 그 쓰레기들이 법인 폐지도 안 해요. 그냥 법인 그대로 둬요. 어차피 그 법인 빈 껍데기라 판결 받아봤자 뭘 할 건데요. 재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나중에 막 이제 대표 찾고 뭐 했고 콩밥 먹였는데 이막 콩밥 먹여도 걔는 어차피 지 재산 다 처분해놔가지고 그러고 나오고 그래요. 이런 종래 기획부동산 사기는 좀만 똑똑하면 사기를 안 당해요. 왜? 그 맹지 가보면 되지. 가보면 개발이 될 때인지 안 되는지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좀 다른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는 요즘 막 풀빌라 리조트, 뭐 호텔, 뭐 분양업 이렇게 한다 그래요. 막 제주도나 아니면 뭐 가평이나 강원도 이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힘들다가 좀 쉬고 주말에 쉬고 오고 그런 데 가서 힐링하고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쉴 수 있는 리조트, 풀빌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400만 원 투자하시면 여기 회원권을 주고 1년에 몇 번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죠. 집 사기는 힘든데 고정적으로 수익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도 준다고 하고 그래서 가입을 하죠. 좋아 보이니까. 근데 여기 풀빌라 리조트가 지어진 것도 아니야. 짓고 있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 2년은 기다려야 돼. 아이파크 짓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봐도 맹지어도 짓고 있는 또 공구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지겠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얘네들 이 사기친 애들이 네.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진짜 지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항공 사진 봐봐요. 이게 공구리 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가 좀 흔적이 있네요. 네. 네. 저도 뭐 알아보고 이것들이 사기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찾아보는데 그래. 근데 이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여기가 여기 보이죠? 네. 네,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등기입니다. 네. 10평도 안 되잖아요. 10평 남짓 되는데 500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MBC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한지북 한지붕 두 가족, 세 가족. 뭐, 네. 여기 있었죠. 그거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몇 명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수익금이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상해 갖고 찾아봤더니 사기당한 거지. 짓긴 지었어요? 안 지었죠? 안 지어줬어요. 그냥 땅인 거죠? 네. 그래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런 패턴으로 태양광 사기도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500분의 1이에요 지금 네. 지분이. 네.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당하냐면 네.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여기를 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등기부가 많은 거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돼요.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지 마시고 여기 사기구나 그러고 안 가면 돼요. 꿀팁. 안 가면 돼. 인터넷으로 출력이 안 된다. 안 돼. 그럼 사기야. 그건 사기야. 절대. 우리나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수신행위. 이게 뭐냐면 이 수신행위가 뭐예요? 여신행위. 예? 이게 은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만 이런 그 금전거래를 뭐 빌려주고 하고 하는 걸 하는데 그냥 금융업체도 아닌 애들이 원금 혹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런 거래를 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은 법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왜? 멍청해서. 예? 이제 읽어줄게요. 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보면은 다음에 갖고 치면 나옵니다.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치면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면 2조 정의 규정에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자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뭐 돈 내가 그 이상 줄게.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이 회사 이렇게 이름 내놓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 방금 법에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내가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 있죠. 뭐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면요. 여기 보면 여기 파인이라고 있어요. 파인. 네,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치면 돼요. 요 사기 업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쳐봤겠어요? 안 쳐봤겠어요? 쳐봤죠? 저? 안 나와요. 또 있어요. 리딩 사기친 애들 있죠. 걔네들도 주식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은 여기에 떠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안 떠요.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의 특정 시점의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근데 리딩방에서가 알려줘요.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사세요, 파세요 막 알려주잖아요. 예, 그게 시세 조정행위고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또 회원가입이하고 또 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은 그런 업체들이 다 나와요. 안 나오면은 뭐 하면 되냐면 고발하면 돼요. 고발하면 포상금 줘요. 아, 그래요? 예. 이거를 재테크를 해야 돼요. 포상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예. 이런 땀 안 흘리고 이렇게 남들한테 사기쳐서 사는 놈들은 한국에서 발 붙이게 살면 안 돼요. 뿌리 뽑아야죠. 저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뭐 투자하면 원금 내지는 매달 수익금을 보장한다. 이게 방금 말했지만 유사수신행위로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왜 생긴 줄 알아요? 사기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빨리 물어봐요. 보통 우리가 속이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속이면 사기가 아니에요. 되게 까다롭던데. 그러니까 속였는데 그 속여서 착오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속여서 착오에 빠져야 되고 착오에 빠져서 돈을 써야 돼요. 재산상 처분행위. 근데 이 속인 거랑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법무관 시절에 쓰레기 같은 짓을 한번 했는데 나쁜 놈이긴 한데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무죄를 받았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장애인들. 네, 그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농화자들. 농화자들한테 이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소화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농화자들한테 갖고 내가 신용카드 발급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감증명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발급이 된 걸 자기가 쓰고 다닌 거예요. 누가 봐도 쓰레기지. 근데 검사가 이걸 사기로 기소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기소했으면 유죄예요. 근데 검사가 편하게 사기로 기소한 거예요. 제가 무죄 변론에 무죄 받았어요. 왜냐면 기망을 해서 처분을 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망을 해서 인감증명을 받은 건 맞아. 근데 인감증명 받은 게 처분행위예요? 재산상 처분행위는 아니잖아. 네. 돈 쓴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무죄 받았어요. 검사는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이겼어요. 물론 다른 범죄가 유죄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잘못도 해서.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아서 그 처분행위를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에 되게 걸리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는 고소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걸어서 해요. 첫 번째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는데. 네,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속여서 돈을 쓰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수사해보면 드러나요. 고소장을 냈을 때 얘 계좌나 재산 상황 보면 그만한 돈이 없었어. 그럼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대여금 사기를 입증할 때 해요. 돈을 빌린 거니까. 대여금과 투자금은 달라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서 갚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투자금은 뭐예요? 안 돌려줘도 돼요. 투자 이익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도 대여금으로 웬만하면 쓰세요. 돌려받는 걸로. 투자는 망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지금 돈이 오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여나 투자 나갔지만 투자는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났을 때 받는 거야. 이익 없으면 안 돌려받는 거예요. 주식 투자잖아. 내가 돈 여기다 넣었는데 안 나온다고 삼성증권이, 키움증권이 나한테 돈 돌려줘요? 그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으로 보통 이렇게 계약이 돼버리거나 해버리면 방금 말한 변제 능력 의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사업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을 정말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식으로 좀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얘네들이 빼박인 게 유사수신행위는 100% 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진 봤듯이 얘네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변제 의사 능력, 투자 의사 능력 이런 있잖아요. 사업 의사 능력 이걸 속였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용도 사기예요. 용도 사기. 용도 사기 뭐냐면 내가 형한테 나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밥값 좀 주시오 이래갖고 돈을 받았어요. 그걸 밥 안 사 먹고 PC방 가고 게임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더럽죠? 나는 어차피 그 돈 나 줄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러겠죠. 사기꾼들은 그래요. 어차피 그 돈은 줄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봐보세요. 용도를 속인 거예요. 그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용처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학자금으로 쓴다 해갖고 유흥비로 써버리고 심지어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모피 사업을 할게 그래놓고 식당 사업을 하는 것도 용도 사기인 그것도 거예요. 다른 거구나. 이거 도덕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기예요. 속인 거니까. 그래서 사기는 이 두 가지를 치고 들어가요. 그 사업이나 변제 능력이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사기, 속인 건지, 아니면은 그 돈의 용처를 속인 건지. 그래서 뭘 하겠다고 가져가는데 그게 전혀 다른 거면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 못하면 사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예. 보니까 건물이 다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돼 있죠. 응.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냐면 새끼라는 말이 나올 수 없겠어요. 나쁜 놈들이라.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이게 등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은 공유 지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공유는 소유의 형태예요. 우리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유의 형태는 단독 소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다 소유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500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돼버리니까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집에다가 이것까지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원래 집이 없었는데도 이걸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청약도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세금도 꼬이고 청약도 꼬이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다 꼬이는 거지. 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소송을 진행을 이미 했고 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이미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계약이 사기였고 그래서 원인 무효라는 걸 확인받아요. 원인 무효라는 걸 확인받으면 이게 이제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기 전까지는 구제를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좀 정책적으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500분의 1 지분을 소유자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500분의 1. 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이대도 다양하고 그렇죠. 다양하죠. 어르신들만 당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젊은 사람들. 80년생도 있고 네, 우리 2030들도 많아요. 전북, 수원, 서울, 익산, 다양해요. 여주, 용인, 강서구, 경기도 화성. 와,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다양하게 얘들이 그 점조직으로 활동을 해요. 점조직으로 활동해갖고 혹은 뭐 다른 데서 사기 당한 사람한테 걔네들이 이름만 변경해갖고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걸 안 당하려면 등기부를 열어보고 인터넷으로 뽑으라 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그 다주택자 또는 청약 탈락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애초에 사기였다는 걸 증명을 해서 이걸 말소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무주택자 지위를 원복시킬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무주택자 원복시키는 그 소송은 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이제 말소 등기 절차 인수 청구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고소해가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소송 대응을 못하죠. 나와서 항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소재기를 해서 올 1월 28일 날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최종 판결 확정은 2월 4일 날 됐어요. 항소를 할 수가 없죠, 얘들이. 항소하는 순간 경찰이 잡아갈걸. 못 나오죠. 제발 법정에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6개월은 안 걸렸고 보통 소송 빨리 끝나면 6개월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났고 상대 업체가 사기인 게 분명하면은 대응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을 가져가서 이제 법무사한테 말소 등기하게끔 하면 진행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에요. 계속 수사 중.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진행 상황 궁금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2020년도 12월에 처음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되고 계속 지금 뭐 이 사무실은 다 털었어요. 근데 수사 진행이 그 이후로 명확하게 안 나와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래요. 계속 저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냐고. 영장이 경찰이 그냥 받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판사가 발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 의지도 있고 유죄가 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봐봐요. 빨리빨리 해야지. 야근해야지, 야근. 이러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피를 말리는데 이게 지금 양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피해 당한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메일이 왔다니까요, 저한테. 자기 당했다고 온 거예요, 오늘. 이 같은 건에 대해서요? 예. 처음에 이 업체가 등기부 열어보고 나쁜 업체라고 생각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진짜 왜 이걸 했는지 후회스러워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한테도 이게 다 피해자분들 카톡방이거든요, 이게. 단톡방이 있네요? 네, 단톡방 제가 파서 저는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통을 해요. 궁금한 건 항상 알려주고. 근데 이걸 제가 왜 한다고 했는지 후회가 돼요.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뭐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들. 억울하게 어디 변호사 선임하러 간다 하면 최소 300은 달라 할 건데.
당한 사람한테 뭘 또 돈을 뜯어요. 그잖아요. 경찰 아저씨들이 빨리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